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압구정 상구역의 조망권과 대지지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망권이라는 단어가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망권이라는 단어는 고착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조망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조망권을 가진 세대가 극히 적을 때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크로 리버파기입니다. 여기 주민분들 기분 나쁘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극한 조건에 맞춰서 지어진 단지입니다.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를 때죠. 포인트는 일선의 저층부와 그 사이를 비집고 일선의 동들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동과 동 사이 틈으로 제한된 각도의 직조망을 하는 형태입니다. 한강 1열과 2열 중 제한된 세대만 쓸만한 조망이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한 조망은 아닙니다. 정면은 트여 있지만 좌우로 포진한 앞동들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죠. 상황이 이러니 남이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세대수는 그 숫자가 매우 적고 나머지 동들은 틈바구니나 5도나 10도 정도 틈바구니 사이로 한강을 곁눈질하는 정도입니다. 이른바 한강조망 호소동이라고 하죠. 한강 조망권의 값어치는 아이러니하게 이런 단지에서 극대화됩니다. 조망이 나오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집값 차이가 심하죠. 단지의 전체 평균 층고도 25층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압구정은 어떻습니까? 압구정도 하마터면 절이 될 뻔했죠. 현재 상구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강 조망권의 개념은 이런 재건축이 대세일 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일부 중개업소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는 한강 조망권이 모든 것인 양 입에 침이 마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과도한 요구들을 재건축 단지에 하면서 원성을 듣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에 층고 제한을 푼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애초에 외곽이 아닌 도심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하죠.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능한데 왜 그걸 묶어두고 시민들을 열악하는 환경에 살게 해야 합니까? 왼쪽 그림은 지난 재공모전 당시 해안의 4,495세대의 제안이었고 우측은 히림의 5,595세대의 설계안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제안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차이가 컸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상구역의 진정한 결과물은 이 두 개의 안 사이 어디쯤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해안의 안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임대동을 빼고 보죠. 조합원동 총 11개 동 중 아무것도 막히지 않는 전면 조망을 자랑하는 동들이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비율로 63.6%이고요. 다른 동들도 차이는 좀 있지만 아리팍의 틈새 조망보다는 훨씬 월등한 조망과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 남쪽으로도 반포 쪽에선 나오기 힘든 시티뷰가 나오죠. 이쪽 준주거 지역에 대한 시비는 개선 중이라 하니 일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측 히림의 그림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의 100% 가까이 수용한 안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죠. 남측 준주거 빼고요. 여기 변형된 Y자 모양으로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조망의 퀄리티는 좋아진 대신에 동의 개수가 늘었죠. 세어보면 총 17개 동이고요. 여기도 일선 전면 조망의 비율은 8개 동으로 47%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선 조망도 1선 조망에 못지 않습니다. 먼저 보신 아리팍 영상보다 동강 간격이 훨씬 넓고 쾌적하죠. 아리팍의 2선 조망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이런 배치는 개인의 취향 여하에 따라 어쩌면 이쪽의 강변 1선보다 2선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상구역은 5,000세대 내외의 매모드 단지인데요. 강변 1선은 앞이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올림픽대로변 소음과 분진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 집중된 커뮤니티 시설이나 길 건너편 생활 편의권과의 거리도 멀죠. 대로변에서 단지 안쪽까지 도보로 걷는다면 남자 걸음으로도 10분 이상 걸리고 천천히 걷는다면 15분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또한 5,000세대에 차가 2대씩만 있어도 1만여 대의 차가 출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입출차 하는 시간도 꽤 차이가 날 겁니다. 야구장이나 영화관 가더라도 나중에 집에 갈 생각하면서 출구 쪽에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히리무이 안에서 2선 조망까지 넣는다면 조망률이 이쪽의 5개 동만 넣더라도 76%에 달합니다. 이런 분석이 의미하는 것은 상구역의 조망이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퀄리티도 좋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상구역에서 조망권이 갖는 배타적인 가치는 확실히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상구역에서 조망권은 약 25에서 37% 정도를 제외하곤 모두 얻을 확률이 있다는 것인데요. 상구역에서 조망권은 운이 좋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운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세대도 주상복합 같은 이슈만 없다면 망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중앙 쪽에 넓은 공원 같은 공간이 조성이 되고 시티뷰도 있죠. 1, 2차 조합원 중 어떤 분은 현재 1선이 아닌 20동부터 23동은 조망을 못 볼 확률이 있다 하시던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2500세대에서 3000세대가 조망을 볼 수 있는데 다 해야 960세대에 불과한 1, 2차에서 조망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건 넌센스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상구역에서 가치 척도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가령 2구역이나 4, 5구역에서 역시 비슷한 비율의 조망권이 나오는데 그 단지들은 대지 지분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평수가 적으면 지분이 적고 평수가 크면 지분도 따라서 많아집니다. 그런데 상구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최근 상구역에서 대지 지분 이슈가 뜨거운 겁니다. 조망권의 획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대지 지분입니다. 상구역에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망권에 의해 극심한 가격 차이가 생기기보다는 대지 지분에 따른 용적률로 인한 평형 증가 이슈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대지 지분에 의해 평수가 차이가 난다면 저는 이 1선에서 10평이 적은 것보다는 2선 위치에서 10평이 큰 것을 선택할 것 같고요. 또한 지분이 큰 동들이 모두 2선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여기 1선에는 1, 2, 3차 총 1392세대를 모두 넣고도 1000세대에 가까이 남죠. 따라서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적은 확률이지만 1선 조망을 놓칠 경우를 완전히 회피하고 싶다면 여전히 강변 1선동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당한 확률로 조망이 나오면서 평수를 늘리고 싶다면 대지 지분이 많은 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압구정에서 재건축의 메리트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평수 늘리기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해서 평당 1,500만원을 잡더라도 10평 늘려야 1억 5천만 원인데요. 1억 5천만 원은 외곽 지역에서는 이걸로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압구정은 다릅니다. 1억 5천을 더 내면 그것이 10배나 20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소형보다 대형 평수의 평당가가 높은 게 압구정 아닙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시장에서 압구정 상구역의 집값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변화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구태의연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표는 최근 시장에서 거래된 차수별 대지 분당 가격과 평당 가격입니다. 24년 현재까지 실거래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고요. 최근 거래되었지만 등록되지 않았거나 거래 성사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좌측의 1, 2차는 강변동들이죠. 파란색 그래프는 대지 지분당 가격인데요. 독보적인 가격이죠. 1, 2차 65평은 최근 89억에 거래가 되면서 대지 지분당 가격은 3.39억이고 평당 가격으로는 1.37억입니다. 그 다음이 7차의 기암인 80평인데요. 최근 115억이라는 이전 거래가에서 35억이 올라서 세간을 놀라게 한 거래였지만 이 역시 지분당 단가에서는 3.05억으로 강변동의 지분당 단가에 비해 3,400만원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80평형은 상구역에서 펜트하우스를 노려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얻는다면
평당 최고가는 당연히 여기서 나옵니다. 그나마 평당 가격에서는 1.445억으로 상구역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강변 1, 2차 53평과 54평이 나란히 대지지분당 2.82억과 2.78억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을 보였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6, 7차 65평부터 52평과 48평 모두 내재 가치에 비해 엄청난 약세를 보였습니다. 키높이가 훌쩍 낮아졌죠. 대지지분이 50평대 기준으로 22평에서 24평 사이이니 평당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매매가에서 한 채당 10억이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위에 설명드린 대로 상구역은 조망권이 크게 확대되었고 차수별로 지분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재건축 후 늘어나는 평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이 불가할 겁니다. 시장에서 옥석 고르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4차는 더욱 심한데요. 대지 지분당 단가가 가장 비싼 곳과 2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재가격을 못 받고 있는 6, 7차 가격과 비교해도 지분 평당 8천만원 가까이 싼 가격인데요. 4차가 2종지이긴 하지만요. 요즘 2종은 흠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고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역시 모두 2종지이고요. 넘쳐나는 대지 지분으로 평수를 크게 늘린다면 상구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강변 53평이나 54평의 집값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죠. 특히 요즘 서울시는 종상향을 빌미로 엄청난 기부 찬압을 요구하는데 사실 종상향 해봐야 4차가 얻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인 재건축 후 받을 수 있는 분양 면적을 감안한다면 집값이 역전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13차 36평 역시 50평대에 필적하는 대지지분을 갖고 있고요. 집값이 무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지지분 이슈가 대두되면서 최근 거래에서 그나마 30평대의 맏형 자리는 회복을 했는데요. 여긴 다른 30평대에 비한다면 집값이 10% 이상 비싼 게 정상입니다. 다른 30평대가 45억이라면 여긴 50억이라는 얘기죠. 4차 44평의 경우에는 호가가 65에서 70억은 가야 맞고요. 6, 7차 65평은 강변 65평과 비슷한 수준인 85에서 90억이 맞을 겁니다. 52평은 역시 65에서 70억 선이고요. 48평은 60에서 65억 선이 맞겠죠. 경제 상황이 돈 가치는 하락하고 초고가 부동산의 쏠림이 심하니 강변동들 역시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텐데요. 현재 저평가된 단지들 집값이 오른다고 강변동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 저평가된 단지들 집값이 정상화되는 거죠. 상구역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산의 평가와 배분이 필요합니다. 뒤틀린 집값이 바로잡혀야 재건축도 되겠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구역의 재건축은 어려워집니다. 조망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대지지분에 의한 용적률, 즉 증가하는 평수가 말을 하는 겁니다. 상구역의 재건축은 압구정이 다른 구역과 다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